선비님들, 오늘도 야단 부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애달픈 사랑과 운명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하얀 눈이 산길을 뒤덮은 어느 겨울날 예조참의 정윤재는 매년처럼 어머니의 묘를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윤재는 하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 묘를 돌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윤재의 어머니는 다정한 성품으로 윤재를 온화하게 가르쳤습니다. 가문에 여자 형제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윤재는 성품이 따스하고 다정했습니다. 윤재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마음이 다쳐서는 아니 된다. 이후에 맞이하게 될 너의 내자에게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를 여의고 윤재는 매년 이맘때 어머니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길은 미끄럽고 가파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눈이 너무 많이 내립니다. 길이 위험하니 날이 갤 때까지 기다렸다 가심이 어떠신지요? 눈이 언제 그칠 줄 알고 이 날씨에 산에서 야영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힘들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어서 가자. 윤재는 함께 오는 하인들이 뒤처지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말을 타고 천천히 눈길을 내려갔습니다. 앞쪽에서 쌓인 눈을 치우며 내려가던 하인이 갑자기 길을 멈추고는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잠시 멈추시지요. 앞에 뭔가 있으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길 좌측 산비탈 아래쪽에 무언가 붉은 것이 묻어 있는 눈 쌓인 웅크린 형체가 윤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감님, 여인입니다. 머리를 다친 듯합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윤재가 쓰러진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나 옷이 여기저기 구겨지고 흙이 묻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얼음장같이 차갑고 얕은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윤재는 하인들에게 여인을 함께 데려가도록 명했습니다. 예, 대감님,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을 데려가신다고요? 이리 다친 이를 두고 간다면 필시 눈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사람의 도리로 어찌 그리 무도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어서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윤재는 여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택의 하인들에게 따뜻한 방을 준비시킨 후 눈길에 젖고 더러워진 그녀의 옷을 갈아입히도록 했습니다. 방 안에 난로를 더 두어 훈훈하게 하여 얼어붙은 그녀의 몸이 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머리에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고 여인의 곁에서 상태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여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윤재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참을 깨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정윤재라 합니다. 어머니의 묘를 다녀오는 길에 눈길에 다쳐 쓰러져 있는 그대를 보고 치료를 위해 이곳으로 잠시 모셨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지요? 저는 송구합니다. 제 이름도 어찌 그 산길에 있었던 건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윤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떠오를지 모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지요. 윤재는 그녀를 살뜰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녀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어떠신지요? 객을 이리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훨씬 좋습니다. 헌데 아직도 제 기억이 온전치를 못하여 신세짐이 길어지고 있어 송구합니다. 그런 생각 마시고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허면
제가 계실 때까지 부를 이름이 필요하니 그 이름을 정함이 어떠한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부르시지요. 눈 속에서 만난 인연이니 설연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 하시지요. 윤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설연을 찾아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읽을 만한 서책을 몇 권 구해다 주기도 하고 함께 식사나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적적하다면 내 서재에서 읽고 싶은 서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하인을 시켜 가져다 달라 하셔도 좋고요. 이 집에 어디든 그대가 가면 안 되는 곳은 없으니 편히 다니셔도 됩니다. 윤재는 설연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세심하고 다정하게 그녀를 챙겼습니다. 설연의 몸은 점점 회복되었고 기억을 잃어 혼란스럽고 두려운 와중에도 그녀의 곁에 머물러주는 윤재가 설연의 마음에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설연은 윤재와 함께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후원을 거닐고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윤재는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단아한 설연에게 마음이 끌렸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놀랐습니다. 설연 또한 생각의 끝에는 항상 윤재가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윤재와 설연 모두 서로의 마음에 차지하는 자리가 커져갔습니다.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감님과 설연아 씨. 어찌 저리 어울릴꼬. 한 쌍의 원앙 같지 않노. 우리 대감님, 인물 허망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설연아 씨가 저리 아름다운지는 몰랐네 그려. 윤재가 출타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연은 객주제에 책을 가져오는 일로 하인을 번거롭게 하기가 싫어 삼보 삼아 윤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다양한 서책들. 천천히 구경하던 설연의 어깨에 튀어나온 두루마리 하나가 닿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졌는데 한 중년 남자의 초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완고한 표정. 그 초상화를 본 순간 설연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아,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설연은 한참 후 두통이 가라앉자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 초상 속 얼굴. 낯설지 않아.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누구인가? 그날 밤 설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 울부짖는 사람들, 쏘스라치듯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날로부터 설연은 매일 밤 꿈을 꾸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 가족 안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부모님과 오라비. 갑자기 장면이 바뀌고 그들이 모두 칼에 찔려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복면을 쓴 자들이 누군가를 찾는 모습. 그리고 복면의 남자가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한 남자가 서서히 뒤돌아보는 순간 설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이건 다 무슨 꿈인가? 혹시 나의 잃어버린 기억인 건가? 매일 밤 잠을 설치는 설연의 안색이 나빠져 가자 윤재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헌데 하나 여쭈어도 될까요? 말씀하시지요. 서재에서 우연히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 아버님의 초상을 보셨나 봅니다. 제 부친 되십니다. 함자는 정, 석자, 운자 쓰시고 이조판서 되시지요. 그 이름을 듣자 설연의 두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설연을 보고 윤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제가 몸이 미령하여 오늘은 이만 쉬어도 될런지요? 물론입니다. 쉬십시오. 걱정스런 얼굴로 윤재가 방을 나섰고 그가 떠난 후 설연은 이름을 작게 되뇌어 보았습니다. 정석운, 정석운. 그날 밤 설연은 꿈에서 항상 마지막까지 보지 못했던 뒤돌아보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윤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잃었던 설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설연. 그녀의 진짜 이름은 최은채였습니다. 대사원 최명진이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정한 가족들, 편안한 집. 그녀의 부친과 윤재의 부친은 서로 정적이었습니다. 화마가 덮친 그 밤이 지나고 살아남은 그녀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조판서 정석은 그 자의 짓이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은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복수심에 그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곱게 자란 아씨였던 터라 은채는 눈이 오는 그 산길을 제대로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은채는 눈길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기억을 잃은 채 정석은 그자의 아들인 윤재에게 발견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은채는 수만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정석훈에 대한 분노,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자책감, 먼저 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고 아껴준 윤재에 대한 연모.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집은 나의 원수의 집안이다. 정석훈. 그는 내 아비를 죽였고 내 집안을 도륙했다. 불구대천의 원수일진데 어찌 그 아들을 마음에 품었는가. 나는 아버지가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헌데 그가 온전히 밉지 않으니 이를 어찌할꼬. 아버지, 소녀가 어리석어 이리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은채는 윤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을 함께 산책하자는 윤재의 말에 몸이 좋지 않다 거절하고 저녁에 윤재가 찾아오면 자는 척하며 그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은채를 찾아오는 윤재를 보면서 어느 날은 원수의 자식이다 원망어린 마음에 냉랭히 내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다가도 막상 그가 떠나면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윤재는 미묘하게 달라진 은채의 태도를 느꼈지만 그녀가 스스로 말을 하기 전까지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게 있을 테지요. 일러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다정한 윤재의 말에 은채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가 그녀를 기다려주고 있음을 알고 늘 다정하게 곁을 지켜주는 것을 알았지만 윤재가 다정할수록 은채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집안의 복수와 윤재를 향한 연모 사이에서 갈피를 잃은 은채의 고민이 길어지고 결국 은채는 윤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재의 집안은 그녀의 집을 무너뜨린 원흉이었지만 원수의 아들임에도 윤재를 향한 연모의 마음을 접을 수 없었던 은채는 그의 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그녀의 가슴에 묻은 채 조용히 떠나는 것이 윤재와 은채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원수를 갚지 못한 불민한 여식을 용서하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떠날 준비를 끝내고 은채는 밤하늘에 홀로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은 그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발이 윤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눈에 담고 싶구나. 은채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윤재의 얼굴을 숨죽이며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덧그렸습니다. 그리움이 차오르다가 흘러넘쳐 작게 탄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윤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 밤에 이곳에는 어찌? 왜 울고 계십니까? 은채의 눈물을 보며 윤재가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황하는 윤재의 품에 은채가 살며시 안겼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붙잡고 살 기억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은채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윤재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품에 안겨드는 부드러운 은채의 몸과 달콤한 향이 윤재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리 하시면 참지 못합니다. 제가 그대를 안아도 되겠습니까? 은채는 대답 대신 윤재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채의 세상이 뒤집히고 정염이 타오르는 윤재의 눈을 바라보며 은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채의 하얀 어깨와 가슴에 수눈이 찍히고 그 밤 서로의 몸에
애틋함을 새겼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은채는 집을 나섰습니다. 윤재가 깨지 않도록 조심히 그의 곁을 빠져나와서는 서찰 한 통을 곁에 남겨두고 은채는 윤재를 떠났습니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이리 떠나는 것을 용서하세요. 설연이란 이름으로 누린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연이 짧음이 한스러우나 어찌하겠습니까? 부디 강령하시고 눈이 올 때 한 번씩만 소녀를 떠올려 주셔요. 그 정도면 행복할 것입니다. 윤재가 깨어나 서찰을 읽은 후 서둘러 그녀의 흔적을 쫓았지만 끝내 윤재는 은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도 윤재는 은채를 잊지 못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홀로 후원에 앉아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설연이란 이름과 애틋한 그 첫밤. 아스라이 흐려져 가는 기억만 남긴 채 떠나버린 야속한 여인이건만 도무지 미워할 수가 없는 그녀를 떠올리며 윤재는 기도했습니다. 설연. 그리움은 내가 안고 갈 테니 그대의 모든 순간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선비님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